안녕하십니까 전국의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아프리카TV 시청자 여러분, 매주일 여러분과 미스테리한 이야기를 함께 진행하는 1호 미스테리 극장의 저는 김원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좀 자극적인 소재로 같이 좀 이야기를 하게 될 것 같은데요. 제목은 우주전쟁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제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리 좀 말씀을 드리면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영화 혹시 우주전쟁이라는 영화를 혹시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외계인이 과거부터 지구에 대한 침략을 준비를 하고 결국 침략을 시작했던, 그리고 그렇게 해서 싸움이 났던 내용이기도 하죠. 물론 이런 이야기 자체는 비단 우주전쟁이라는 영화에서만 꼭 등장했던 건 아니었습니다. 이 위에서도 많은 영화, 그리고 많은 소설, 이런 부분에서 사람들의 상상력을 자극하기도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이 우주전쟁이란 게 실제로 있었다면 여러분은 믿으시겠습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는 영화도 아닌, 그리고 공상과학 소설도 아닌 실제 사례를 가지고 한번 최초로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사실일지 아니면 루머일지 답은 정말 존재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누군가는 근거를 제시해도 의문이다 라고 생각할 거고, 그 누군가는 아니 이 정도면 답변이 충분히 됐으니까 없는 거지 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양측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라고 생각해도 늘 그랬듯 어떤 의견이 무엇이든 여러분이 받아들이기 나름이고, 그런 것이 아마 미스테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그 양쪽의 이야기를 반박해보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에게 첫 번째 우주전쟁의 시작을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때는 1942년 우린 미국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1942년 미국, 당시의 미국은 굉장히 불안한 상태였습니다. 그 이유가 있었는데요.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것 같습니다. 바로 몇 달 전 사건 때문에 그런데 바로 이 일입니다. 우리에게 영화로도 알려져 있는 내용이기도 한데요. 아마 아시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혹시 아십니까? 1941년 12월 7일 일본은 자신들의 야심을 드러내면서 패권을 둔 전쟁에 선전포고도 따로 하지 않고 미국 하와이 진주만을 폭격하는 사태를 발생시킵니다. 당시 미국은 이 공격에 대해 아무런 대비 없이 당했고, 당시에 전함 4척 침몰, 그리고 항공기 대다수가 파괴되는 되게 어마어마한 일이 발생되게 됐습니다. 아시는 진주만 공습이죠. 해서 1942년에는 굉장히 미국도 불안해하고 있는 상태였는데, 그 이유가 뭐였냐면요. 미국의 전세가 이렇게 됩니다. 일본의 진주만 공습에 매우 분노하고 난 다음 달인 12월 8일 루즈벨트 대통령은 직접 서문을 갖고 와서 일본의 선전포고 영상을 발표하게 됩니다. 이런 일이 진행되면서 점점 내면에는 자신감도 있었지만 속에는 불안감도 더해지기 시작했죠. 아시는 분들은 모르겠지만 미국의 본토 자체도 공격의 대상이 됐던 겁니다. 근데 좀 일반적으로 아시는 분들은 에이 설마 진짜 미국 본토를 공격했겠어?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지만요. 당시에 미 본토에 와서 공격을 했던 일지들이 있습니다. 일본은 당시 잠수함을 이용해서 미국 서해안 쪽에 유조선 같은 걸 침몰시키는 등 미국의 시설들의 피해를 입히는, 어떻게 보면 게릴라 작전을 쓰면서 있던 거였죠. 해서 이때 당시에는 일본군이 미 본토를 공격할 것 같다는 우려가 굉장히 심화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 일이 또 터졌습니다. 1942년 2월 23일, 약 3달이 지난 저녁 7시 15분쯤 일본의 잠수함이 감시에도 불구하고요, 미국 캘리포니아의 서부를 직접 타격 공격을 하게 됩니다. 당시에 공격을 당했던 게 바로 엘우드 유전지인데요. 여기가 피습을 받게 됐던 거죠. 다행히 당시에는 저녁 시간이어서 그렇게 많은 피해를 받진 않았습니다. 20분간 25발 정도의 포탄을 발포를 받았는데 큰 문제 없이, 사상자도 없이 그렇게 내용이 끝났던 겁니다. 하지만 사상자가 없다 하더라도 사람들에겐 내심 불안한 게 하나 더 생겼던 겁니다. 언제든 마음만 먹으면 일본은 미 본토를 공격할 것이다. 그 두려움으로 해안지대는 당시 이 시기에 아주 주요한 서해의 모든 항구마다 최대 경계태세를 유지하고 레이더도 풀 가동을 한 상태였습니다. 일본군이 나타나면 즉각 대응하는 시스템, 최고 비상 경계령인 시스템이었죠. 그게 바로 1942년이었던 겁니다.
아니 너는 우주전쟁 얘기를 한다면서 왜 이렇게 사전 설명이 길어? 라고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건 레이더부터 항공감지, 해군감지 모든 감지망이 철저하게 동원되고 있던 상태였다는 걸 알려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이 일이 있고 정확히 24시간 지납니다. 2월 24일 저녁 7시 미 육군 제37 해안 포병 여단은 LA 해안에서 이상한 불빛을 확인합니다. 섬광 같은 게 보인다라고 해서 그걸 긴급 보고를 던진 거죠. 그리고 정확히 17분이 지난 7시 18분 공습경보 사이렌을 발동하며 포병들을 전원 배치시킵니다. 그러니까 공격 태세를 가한 거죠. 준비를 하고 있는데 따로 공격 정황이 없이 레이더에서는 그냥 그대로만 있던 겁니다. 약 시간은 3시간 정도가 흐르고요. 저녁 10시 23분 이 경보는 자동 해제가 됩니다. 불안한 상태였지만 일본군이 또 공습을 해오나 라는 두려움 때문에 그냥 잠시 한번 발동이 됐다가 다시 내려간 그런 상황. 그렇게 별일 없이 지나가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시간은 불과 4시간이 흐릅니다. 1942년 2월 25일인데요. 새벽 2시에 일이 터집니다. 해안 레이더에 LA 지점 180km 떨어진 곳에 정체불명의 미확인 비행물체가 확인됩니다. 곧바로 180km 앞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곧바로 공습경보가 울리고 포병 37포병 여사단을 포함 모든 서해안의 포병들은 전부 다 LA 지역에 바로 배치가 되고 요격 준비를 마치게 됩니다. 걸린 시간 20분입니다. 1942년 2월 25일 새벽 2시 21분 그 미확인 비행 물체는 점점점 LA로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긴장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레이더상에 있는 이상한 비행 물체인데 그게 이상하게 점점점 아까와는 다르게 아까는 그냥 있다 사라졌는데 이제 다가온다라는 느낌이었던 거죠. 결국 미군은 LA 전 지역에다가 소등 명령을 부여합니다. 불을 전부 다 끄라는 거죠. 전부 다 불을 낀 상태로 그리고 탐조등을 켜기 시작합니다. 당시 실제 사진입니다. 바로 그 순간 미확인 비행물체가 레이더에서 지워집니다. 소등 명령이 통과된 일시에 곧바로 사라졌던 거죠. 그리고 없어진 그 비행물체를 찾기 위해 탐조등은 계속해서 LA 밤하늘을 밝히게 됩니다. 속된 얘기로 난리가 난 거죠. 1시간 30분 동안 서해안에 있는 모든 탐지를 하는 탐조등은 하늘을 비추며 무엇이 있나라는 걸 계속적으로 찾고 있던 겁니다. 1942년 2월 25일 새벽 3시 6분이 됩니다. 약 1시간 반 정도의 수색이 들어간 거죠. 상공에 이상한 비행물체를 드디어 포착합니다. 레이더가 나옵니다. 좌표 어디에 빨간색 섬광을 내는 물체가 존재한다. 모든 조명, 탐조등은 다 그쪽을 향해 비추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무언가 보이게 됩니다. 서해안의 모든 포공대들은 대공포를 전부 다 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주변에 보이시는 동그라미가 UFO가 아니고요. 동그라미가 바로 대공포입니다. 대공포를 계속 쏘기 시작했던 거죠. LA 시민들은 전부 다 잠에서 깹니다. 그냥 새벽에 소등명령만 있는 줄 알았는데 해안가에서 미친 듯한 폭탄 소리가 나니까 전부 다 잠에서 깨고 전쟁 불안감에 휩싸이게 됐던 거죠.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 로스앤젤레스 전투, 바로 우주전쟁의 시작이었습니다. 여기까지만 들어도 여러분에게는 이거 공상과학 아니야? 정말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들은 전부 다 사실입니다. 포격은 약 1시간 정도가 진행됩니다. 새벽 4시 14분 정도가 되어서야 끝났는데요. 그때까지 이 위에 대공포가 발사된 것만 1430발이 발사됩니다. 저 한 지역 쪽에만 1430발이 발사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폭탄세를 받고서도요. 비행물체는 어디에도 흔적이 없었습니다. 즉 추락하지도 않았습니다. 피해를 받지도 않고요. 그냥 호련히 레이더에서 다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거기에 군인들만 목격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진 모르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잠에서 깬 수많은 LA 시민들은 이 내용을 확인하게 됐습니다. 이걸 다 지켜본 거죠. 목격자가 한두 명이 아닌 겁니다. 그리고 이미 소등명령을 내린 상태이기 때문에 LA 전 지역에 불빛이 없는 상태였고 불빛이 모인 곳에서 폭탄이 계속 터지고 빨간색 섬광이 있었던 것까지 당연히 일반적인 시민들도 너무 잘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그렇게 수색 작업까지 거치고 아침 7시 21분 경보 및 소등 해제가 드디어 알려집니다. 이렇게 LA의 우주전쟁은 막을 내리게 됩니다. 하지만 일은 이미 터졌습니다. 일은 터졌고 이거에 대한 수습을 시작해야 됩니다. 이후에 나온 파장들이 조금 특이했는데 첫 번째요. 격추는 실패했습니다. 거의 1500발 가까이를 대공포를 한 지역에 몰아서 발사했는데 어떠한 피해도 없었다는 거죠. 두 번째, 사상자와 관련된 문제인데요. 실제로 이 비행물체는 LA를 포격하진 않았습니다. 그냥 나타났다 호련히 사라진 건데 문제는 대공포를 쏘다가 6명의 사상자가 발생을 했는데 자기들끼리 포탄이 잘못 날아간 경우, 포탄 파편을 맞은 경우 때문에 3명이 포탄으로 사망하고 나머지 3명은 심장마비로 사망을 했습니다. 즉 피해는 비행물체에 대한 피해는 확인이 안 됐지만 이제 LA 쪽 미군의 피해는 실제로 있었던 거죠. 세 번째, 언론 보도에서도 난리가 나기 시작합니다. 1942년 2월 26일 LA 타임즈 및 뉴욕 타임즈까지 계속해서 기사를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요. LA 포격이 큰 이슈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당연히 소문은 엄청나게 빨리 퍼져나고 대혼란이 오기 시작하죠. 더군다나 이 포격을 목격한 사람은 한두 명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 증언들이 난무하기 시작하면서 사람들 사이에서 얘기가 다 달랐습니다. 봤는데 아무것도 저는 못 봤어요. 저는 봤는데 엄청 빨랐어요. 그냥 아마 한 느낌상 이게 일반적인 비행기 속도가 아니었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비행기가 한 20대 정도 보였어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 되게 여러 가지 의견들이 왔다 갔다 했던 거죠. 언론이 이렇게까지 이야기가 확대 생산이 되기 시작하자 결국 국가 차원에서 기자회견이 시작됩니다. 근데 이 기자회견도 다시 한번 불을 지핍니다. 첫 번째 기자회견을 했던 사람, 바로 미국의 당시 프랭크 녹스라는 해군 장관이십니다. 기자회견을 열고 당시 상황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시 상공엔 어떠한 비행물체도 없었습니다. 공습 경보가 울린 이유도 그 전에 일본의 공습이 있었기 때문에 포병들의 경계심 때문에 다시 일본군이 쳐들어온 줄 알고 발생한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어느 정도의 안도는 합니다. 그냥 오보였구나. 그냥 뭔가 일본군이 또 쳐들어온 줄 알고 그냥 되게 반응을 잘한 거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문제는 이 사람이었던 거죠. 바로 이 오른쪽에 계신 분은 미국의 다른 사람이라고 아무도 믿지 않으실 겁니다. 당시 육군 장관이었습니다. 미 육군 장관 헨리 스팀슨인데 헨리 스팀슨은 다른 소리를 합니다. 어제 LA 상공에는 15대의 적 비행기가 하늘을 날고 있었다 라고 정반대의 발표를 합니다. 같은 미국의 군부내인데 해군과 미군이 다른 얘기를 하고 있던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도 얘기하냐면 상식적으로 허공에 아무것도 없는데 포탄을 1500발을 발포한다는 건 상식적으로 말이 불가능하다라는 얘기까지 붙게 됩니다. 사람들은 혼란이 옵니다. 도대체 누구의 말이 진실일지에 대해서 더 궁금증을 자아낼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당시에도 되게 많은 목격자들도 있었기 때문에 해군 장관이었던 프랭크 녹스의 말을 사람들은 믿지 않게 됩니다. 목격자들도 대부분 나도 비행기 봤는데 봤는데 점점점 이 스틴슨의 이야기가 맞다라는 쪽으로 흘러가기 시작했던 거죠. 약 30-40대 정도의 비행기가 편대 비행을 했다. 백색 광채가 났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은 붉은색 발광체였는데 속도가 한 29,000km 된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사람들. 하늘을 봤는데 25대의 비행기가 정말 느리게 비행을 하고 있었어요 라고 하는 사람들. 결국 뉴욕타임즈는 2월 28일 해군 장관 그리고 육군 장관의 말이 다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뭔가 숨기는 게 있다라는 음모론을 제시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는 음모론은 UFO다가 아닙니다. 제가 우주전쟁이란 말을 붙인 것 뿐이지 이때 당시에 나왔던 음모론은 뭐냐면 상식적으로 상공에 아무것도 없던 건 말이 안 된다. 당연히 일본군이 쳐들어왔는데 일본군한테 대공포 1500발을 발사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격추시키지 못했다 라는 부담감 때문에 어영부영 넘기려고 하다 보니까 사회적 혼란을 막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가 안 맞은 건 아닌가 라는 음모론이 그 당시에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미스테리 쪽이 아닌 그냥 단순한 음모론의 정도의 이야기로 하고 묻히는 듯 했습니다. 그 이후에 전쟁이 어떻게 흘러가기 시작했으니까 말이죠. 하지만 이 이야기는 다시 수면 위에 등장하게 됩니다. 세계 2차 대전이 종전되고 일본은 패망합니다. 그리고 일본은 이 이야기를 다시 한번 사람들 앞에서 해야 될 때가 옵니다. 당시 미국과 일본은 정전협정 및 그 협약을 하면서 침공한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합니다. 너희 이때 우리 공격했잖아. 그래서 그때 당시의 기록도 확인한 거죠. 진주한 폭격했지? 그리고 그 다음 너희 계속 와서 한 번씩 건드렸지. 이 날짜를 다 들이민 겁니다. 그리고 일본 정부에도 데이터에도 전부 다 이 정보들이 들어가 있으며 아까 말씀드린 유전을 공격한 기록까지도 똑같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뒤가 문제였습니다. 여러분하고 얘기한 상공에 무슨 새벽에 2시에 물체가 나타났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준비를 했고 천천히 다가와서 대공포를 발사했다 라고 해서 일본인인 줄 알았는데 그게 일본이 아니었던 겁니다. 즉 군 기록상으로는 아예 조회가 안 됐던 겁니다. 당시 나타난 비행 물체는 일본의 항공기가 아닌 다른 물체였습니다. 사람들은 거짓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당시에 있었던 미 육군 장관 헨리 스팅슨의 말이 맞는 게 아니라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었다고 얘기했던 프랭크 놉스의 말을 믿어야 되는 거 아닌가? 왜냐면 진짜로 일본군이 쳐들어온 건 아니니까. 그런데 놀랄만한 내용이 하나 나타나게 됩니다. 공개하겠습니다. 탑시크릿 비밀문서, 나중에 해지되고 공개된 문서입니다. 이 문서는 보낸 사람이 발신인 조지 마셜입니다. 조지 마셜은 당시 미 육군 참모총장이었습니다. 장관이 아니고요. 미 육군 참모총장이었는데 대통령 밑에 쌓인 루즈벨트 대통령입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에게 보낸 공문이 공개가 됐는데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어제 미확인 비행 물체가 LA 상공에 나타난 것으로 보입니다. 곧 37해안포대 여단이 포격을 시작했고 새벽 3시 12분부터 4시 5분까지 약 1430발 정도를 발포했습니다. 적어도 15대의 비행기가 보였으며 고도는 2.7에서 5.4km 사이, 매우 느린 속력도 가지고 있었고 최대 속력은 320km까지 굉장히 다양한 속도였습니다. 비행체에서 폭탄이 따로 날라오진 않았고 모든 부대에도 다른 사상자는 없었습니다. 격추당한 비행기조차 한 대도 없었습니다. 현재 조사가 진행 중으로 만약 해당 비행 물체가 적군의 것이라면 이는 공작원에 의해 민간 항공기들이 대공포의 위치를 파악하고자 함께 그리고 불안감을 부추기고자 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저마다 비행 속도도 다르고 폭탄 투하에 대한 시설이 없었다는 점이 이를 증명하는 내용입니다. 라는 내용이 공개가 됐습니다. 이건 UFO에 대한 얘기가 아니잖아. 아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당시에 분명히 항공기가 있었던 겁니다. 약 15대, 최소 15대의 비행기가 왔다 갔다 했다는 걸 루즈벨트에게 보고를 했다는 건 이제 사실인 겁니다. 즉, 미 해군 장관의 말은 거짓말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거에 이어서 이 사진에 대한 문제점도 당시에 제기됩니다. 이 사진을 당시의 기술로 반전을 시켰습니다. 밝은 건 어둡게, 어두운 건 하얗게 그렇게 반전을 했더니 이렇게 나옵니다. 공개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눈에 보이시는 저 중앙에 있는 물체가 혹시 무엇이라고 보이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그 상황에 있는 똑같은 사진에 반전 효과만 준 사진입니다. 그러면 이 물체가
약 14대에서 15대 정도가 여기에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럼 이 물체는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이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건 UFO다. UFO가 당시에 전 지구가 계속적으로 전쟁을 하고 있으니까 한번 어떻게 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한번 확인차 미국 쪽 해안가에 근접해 본 것이다. 그 뒷받침에 대한 근거로 이런 사진, 그리고 공습을 당했는데도 당시의 비행 기술로도 29,000km를 날아가는 것도 말이 안 되고, 당시에 얘기했던 최저속 비행, 민간 항공기의 최저속 비행도 불가능하고, 빠르게 가던 느리게 가던 둘 다 말이 안 되는 것이다. 발광을 띠고 있다. 즉 UFO일 수밖에 없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에 뒷받침되며 또 하나의 시크릿 문서가 공개됩니다. 이 문서입니다. 밑에 탑 시크릿이라고 적혀있는 것도 아마 보이실 겁니다. 1942년 3월 5일 조지 마셜 육군참모총장이 또다시 루즈벨트 대통령에게 보낸 두 번째 서한입니다. 로스앤젤레스 포격 이후 해안과 로스앤젤레스 동쪽에 있는 산을 확인했는데 격추된 것으로 보이는 비행물체를 발견했습니다. 조사 결과 이 비행물체는 도저히 지구에서 구할 수 없는 물질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비행물체는 다른 문명에서 왔을 가능성이 큽니다. 라는 문서가 기밀 해제로 확인됐습니다. 즉 그때 당시에는 몰랐지만 시간이 지나 우리에게 나타난 건 당시 1942년 우리는 외계인과 제일 처음 조우했으며 외계인에게 처음으로 포격을 가했고, 그리고 외계인을 격추시켰던 사례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이 모든 내용들은요, UFO 공습으로 나타낸 최초의 사례에 대한 증거의 뒷받침 내용들입니다. 여기까지 나온 내용 중에 저는 지금 거짓으로 보여드린 내용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사진도 다 진실적인 사진입니다. 당시에 계속 찍은 사진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이야기들이 등장하며 반박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회의론적인 관점인 거죠. 하지만 저는 이 회의론적인 관점에 또다시 회의론적 관점으로 얘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할 때 회의론자들의 말을 무조건 믿을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면 그들의 말에도 약간의 오류가 분명히 있을 수 있어서 오류가 있다면 그 부분을 짚고 넘어가자입니다. 지금부터 중심을 잘 잡아주십시오. 여러분과 지금 요 앞에서까지 이야기한 내용들은 이 사건에 대한 사실적 내용들, 이제부터 이걸 회의론적으로 보는 사람들의 이야기와 그리고 그거에 대한 반박의 이야기까지 두 개를 다 드릴 겁니다. 믿고 안 믿고 정보를 습득하고 버리고는 여러분의 판단에 몫인 겁니다.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목격자들의 진술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회의론적인 사람들은 뭐라고 했냐면 대다수의 엄청나게 많은 목격자들은 포격이 시작할 때 잠에서 깨어났고 몽롱한 상태에서 굉음이 나는 상태, 전쟁에 대한 불안감에 대한 패닉 상태에서 나온 진술들이라 이 대부분의 진술에 대한 신뢰성이 좀 떨어진다라는 부분을 먼저 태클을 겁니다. 즉 증언 자체가 많은 사람들끼리 다 다르기 때문에 과장도 있고 축소도 있고 그리고 범주 자체가 너무 넓기 때문에 어디는 15대의 항공기, 어디는 못 봤다, 어디선 뭐 30대다, 어디에서 봤더니 뭐 되게 느리게 움직였다, 어디선 정말 빨리 움직였다. 다들 말이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신뢰할 수 있는 부분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내용은 회의론적인 사람의 심리적 관점으로서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반박을 하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그렇다고 해서 아예 물체가 없었다고 얘기하는 데는 문제가 있습니다. 목격자도 있었고 그리고 서해안에 배치되어서 대공포를 날린 군인들도 있습니다. 더불어 아무리 잘못 봤다 치더라도요, 거기서 대공포를 그렇게 미친 듯이 쏠 수 있었다는 게 어떻게 가능했냐라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조명, 탐조등 자체를 한 곳에 고정시켜 놓고 있던 게 아니라 왔다 갔다 움직이면서 1시간 반을 넘게 수색을 하다가 발견하고 쏜 건데 이게 과연 물체가 없는데 물체를 보고 쐈을 수 있을까에 대한 이상한 소리가 나오는 부분이었던 거죠. 그리고 앞서 나왔던 이 첫 번째 루즈벨트 대통령에게 보냈던 내용, 이 탑시크릿 내용을 보게 되더라도요, 분명히 물체는 있었다고 보는 게 더 신빙성이 강합니다. 그래서 공습경보도 울렸고 그래서 나왔다.
그래서 우리는 외계인이라고 딱 못을 박지는 않겠지만 분명히 무언가 있었다 정도만 얘기를 하자는 겁니다. 둘째, 사진 관련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보신 이 사진도요, 저도 이제 외국 자료들을 찾아봤는데 전 이 사진들이 실제 원본 사진인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봤더니 원본 사진이 맞더라고요.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 사진을 최초로 공개한 데가 뉴욕,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LA타임즈입니다. 처음으로 공개를 했는데 그들이 신문으로 인쇄한 사진이 이 사진이었습니다. 이 위에 있는 사진. 그리고 그걸 나중에 원본 사진을 하나 찾을 수 있었는데요. 이게 바로 원본 사진입니다. 그리고 당시에 찍혔던 또 다른 사진들이고요.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당시에 화질적인 기술 문제 때문에 저거를 사진에 올리다 보니까 빛 번짐이 더 심해졌고 농도 차이의 문제 때문에, 그리고 빛이 중간중간에 보여서, 혹시 배트맨을 부를 때 나오는 그 로고 모양 아십니까? 그 로고 모양이 여러 개가 섞였다, 한 곳에만. 그래서 저기에 뭔가 둥글게 밑에 아주 우주선 모양처럼 나온 부분이 저 둥근 탐조등이 쏘고 엮여서 그 빛의 모양으로 나와서 저런 모양이 나온 일명 클러스터 효과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한 것도요, 이제 비판적인 사람들의 관점에서는 충분히 그렇게 볼 수 있는 문제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클러스터 효과에 대한 부분에서도 좀 비판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클러스터 효과에서 제일 중요한 건 빛의 중점입니다. 가운데가 가장 세고 양쪽에 퍼지는 형태를 나오게 되는데,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사진들의 중심선, 가운데 선을 갖다가 붙였을 때 클러스터 효과가 저렇게 퍼지면서 나올 수 있는, 차라리 구름 모양처럼 나온 쪽이면 모르겠지만 빛 번짐을 했을 때 이런 모양이 나오는 것, 마치 우주선의 모양처럼 이렇게 나오는 것, 더더군다나 이건 사진의 한 부분인 정적인 면을 찍은 부분이기 때문에, 정적이죠. 한순간만을 찍었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 클러스터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더더군다나 한 대만 보였다 아니거든요. 15대 정도가 보였다고 있기 때문에 이건 조금 얘기하기 좀 불편한 거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바로 이겁니다. 속도 관련과 되어 있는 문제인데요. 물체가 정말 빠른 건지 느린 건지 이거는 사실 빛 가지고는 추론이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속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지를 확인해 본 결과 당시 나왔던 레이더 조사 가지고 레이더에서 움직이는 속도를 확인한 다음에 속도를 판단했는데 최저 속도가 있었고요. 최대 속도로는 320km 정도다라고 발표를 했던 것 뿐입니다. 근데 거의 정적의 위치, 그러니까 시속 0이죠. 0km로 가만히 있는 경우도 있다고 그랬거든요. 어떤 비행기가 그게 가능할까요? 헬기면 가능합니다. 가만히 있는 거. 근데 헬기가 320km 속도로 갑자기 또 날아가는 것. 글쎄요. 좀 이상하다고 생각이 들 수 있는 부분입니다. 어떤 항공기가 320km로 좀 날아다녔다 라고 하면 항공기니까라고 할 수 있지만, 제일 적은 속도부터 제일 빠른 속도까지 움직일 수 있는 건, 이건 역으로 얘기하면 아마 우리가 생각하는 UFO 있죠. 멈춰있다, 이상하게 움직인다, 빠르게 날아간다, 이 모든 걸 다 섞을 수 있는 건 UFO밖에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반면에 봤던 사람들은 이런 얘기도 합니다. 사람들 사이에서는 엄청 느리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비행기라고 하기에는 너무 느려서 약간 풍선처럼 보이기도 했는데 라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풍선은 320km로 달릴 수는 없죠. 자, 그리고요,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네 번째 이야기는 바로 이 문서입니다. 여러분에게 보여드린 문서가 두 가지인데, 첫 번째 문서는요, 사실입니다. 야, 네가 이거 사실인 거 어떻게 보장할래? 여러분 FBI 사이트에 가보시면 탑시크릿이 기밀 문서가 해제될 경우에는 오픈되어 있습니다. 그 오픈된 연련번호에서 확인이 가능한 자료입니다. 하지만 이 자료도요, 탑시크릿으로 오픈됐다고 얘기하는데 이 자료는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즉 우리가 알고 있는 기밀 문서라고 하는 그 공개하는 사이트에선 찾을 수 없는 자료인 거죠. 이 날짜는. 더더군다나 이 글자는 예전에도 제가 미제 사건 관련, 그리고 이런 기밀 문서 관련을 얘기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타이핑 글자,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기밀문서를 쓰는 타이핑 글자들이 시기마다, 그리고 연년마다, 그리고 당시 기관마다 달랐기 때문에 정확히 말씀드리면 두 가지의 타이핑 글자는 똑같아야 됩니다. 왜냐면 보낸 사람 똑같고 받는 사람 똑같기 때문에. 하지만 이게 1급 기밀문서라고 보기에는 1급 기밀문서의 양식을 따르지 않았다는 점까지 지목을 받으면서 정확하게 맞는 문서인지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물론 역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저게 정말 탑시크릿이면 당연히 외부에 공개가 안 되지 라고도 생각을 하시긴 하지만 그건 사람들마다의 견해의 차이일 수도 있죠. 자, 그러면 도대체 무엇일까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이야기에 대한 반박론자들이 주장하는 바를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사건 기록입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쐈다는 불가능하니까 당시에 무언가가 분명히 있었던 건 맞았거든요. 그게 뭔지를 찾아보자는 겁니다. 1983년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이 사실을 발표합니다. 1942년 2월 25일 눈앞에 나타났던 비행 물체는 사실 이거였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상관측용 풍선이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당시 203 해안포대 여단은 산타모니카 공습경계태세로 지속적으로 풍속, 풍량을 재는 기상관측용 풍선을 날리는 부대였습니다. 더불어 이 풍선을 관리하는 세오돌라이트라는 위치를 확인하는 걸 같이 설치하고 있었던 거죠. 보통 6시간마다 한 번씩 날리는 것으로 돼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기록에 보면 1942년 2월 25일 새벽 3시에 203 해안포대는 2개의 기상관측용 풍선을 띄웁니다. 하나는 소텔 방향, 하나는 LA 방향, 2군데를 날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밤에 새벽에 보냈기 때문에 25,000피트에서도 보일 수 있게 섬광탄까지도 달아놓은 상태로 띄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당시 기록을 보면 포병부대에다가 올렸고 완측 임무를 떨던 멜빈 팀이라는 사람에게 보고했던 기록이 나옵니다. 지금 현재 2대를 올렸습니다 라고요. 그때 딱 그 시기였습니다. 시간이 아까랑 비슷하죠. 딱 그 시기에 LA의 공습경보가 떨어지고 203 해안포대도 명령에 따라 대기합니다. 폭탄을 쏴야 되니까. 근데 탐조등 가지고 찾기 시작하는데 탐조등에 비친 부분이 레이더하고 똑같은 걸 하나 확인하게 된 겁니다. 이거 우리가 방금 쏜 그건데? 풍선인데? 그런데 이미 다른 해안에 있는 모든 포대, 다른 모든 군대는 이미 포탄을 발포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그걸 확인했던 당시 203 해안포대는 거기에 있었던 상병 존 코넬은요, 바로 존 무어 중위에 가서 보고합니다. 지금 포병부대들이 쏘는 거 저희 풍선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듣고 무어도요 바로 나와서 세오돌라이트를 확인해봤는데 지금 쏘고 있는 대가 바로 포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풍선이 움직이고 있던 거죠. 폭탄이 날라오고 펑 터지면 공기의 움직임 때문에. 이걸 바로 알고요 코로넬 왓슨 바로 부대장에 가서 보고합니다. 이거 비행물체 아니고 풍선입니다 라고 보고하고 쏘지 말아야 됩니다 라고 했는데 당시에 이미 LA는 난리가 난 상태였고요. 코로넬 왓슨은 203 부대에게만 명령을 합니다. 폭탄을 쏘지 말아라. 그래서 당시 LA 해안에 있었던 모든 부대 중에 203 해안포대만이 어떠한 포격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 문제 때문에 적 비행기, 어떤 적 물체가 나타나는데 왜냐면 그때 당시에 물체인 줄 알았으니까 적 폭격기가 나타나는데 불구하고 가만히 지켜만 봤다. 명령이 불복종이다. 라는 문제 때문에 군대는 항명의 사유로 해서 책임을 물었고요. 여기에 있던 부대장 코로넬 왓슨은 바로 부대장 자리를 사퇴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미군이 발표한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우주전쟁에 대한 이야기, 당시에는 포격인 줄 알았던 내용, 그런데 나중에 밝혀진 바에 따르면 우주 풍선이었다는 것, 기상관측용 풍선이었다는 것. 그런데 기상관측용 풍선이라고 해도 우리에겐 지금도 아이러니컬한 게 있습니다. 왜 14대였을까? 그리고 어떻게 빨리 움직인다고 봤을까? 그리고 그렇게 많은 포격을 가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기상관측용의 이 풍선 하나를 터뜨리지 못했을까? 무엇이 맞을까요? 아직도 우리에게는 궁금증이 남을 수밖에 없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만약 정말 UFO였다면 최초의 우주전쟁이었을 법한 이야기, 그게 아니었다면 단순한 해프닝이 법한 이야기. 생각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1호 미스테리 극장 우주전쟁 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